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지만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고 그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되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부모님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꺼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혈압약을 잘 복용해 오셨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정맥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에 부담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리듬이 깨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 평소 즐겨 먹던 특정 음식 때문이었고 그것이 혈압약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이 조합은 위험하니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몰라서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피가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등 복잡한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갑자기 세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져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극심한 어지러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혈압약 복용자는 음식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자주 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매일 먹는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혹은 본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생활을 떠올리며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4가지 음식이 모두 심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심하면 돌연성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혹시 나도 이걸 매일 먹었나? 이 조합을 몰라서 그동안 속이 울렁거렸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혈압약 때문에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약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의 조합이 잘못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목록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전체 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4가지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혈압약 먹고 난 직후에는 피하세요라는 겁니다. 시간만 잘 맞춰도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타이밍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음식인지, 왜 위험한지, 언제 먹으면 되는지까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찬히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자주 실수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 음식과 혈압약이 함께 작용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사로부터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혈압약은 다른 약과 다르게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꽤 강하게 나타나는 약입니다. 어떤 음식은 약효를 거의 없애버리고 어떤 음식은 약효를 몇 배로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한 가지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오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스로 그 원인을 몰라서 그냥 혈압이 갑자기 변했나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안전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자몽은 비타민이 많고 상큼해서 건강식품처럼 느껴지지만 혈압약과는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혈압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약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라면 혈액 속에 천천히 퍼져야 할 약이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에 과하게 반응하면서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지러움, 구토, 흉통, 손발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혈압약을 처방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 자몽이나 자몽 주스 즐겨 드시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만큼 상호작용이 강하고 응급실 내원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그날그날 다르다는 겁니다. 몸 상태, 위장 상태, 약 흡수 속도에 따라 갑자기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몽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완전 금지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만약 너무 먹고 싶은 날이 있다면 최소 24시간 이상 약과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염분 음식, 특히 젓갈류, 라면 스프, 국물 요리, 김치 중에서도 매우 짠 김치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이유는 대부분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에 짠 음식을 더하면 약이 하는 일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짠 음식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올리고 그 순간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은 혈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음식은 혈압을 끌어올리려 하니 몸 안에서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크게 출렁이게 되고 이 변동폭이 클수록 심장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엔 이런 변동이 심장마비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짠 음식들이 일상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 하나 떠먹어도 짜고 밑반찬도 짜고 외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모르게 매일 2-3g의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됩니다. 결국 약을 먹고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왜 변동이 심하냐고 묻겠지만 정작 본인은 나는 짠 거 안 먹는데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물 한 숟가락이 문제였던 거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식사 후 국물, 찌개, 라면 스프는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맛 없으면 번거롭더라도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그 중에서도 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내려가죠. 그런데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혈압이 요동칩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띵하면서 손끝까지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도 약 먹고 바로 커피를 마셨을 때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커피를 꼭 마시고 싶은 분들은 혈압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가능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음식은 최근 들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먹고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혈압에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매일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나나, 오렌지, 감자, 고구마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특정 혈압약, 특히 ARB, ACE 억제제,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이 원래 몸속에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칼륨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추가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박동이 갑자기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고칼륨 상태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단순히 바나나 한 개 먹고 감자 조금 먹고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바나나 주스도 마셨던 것이죠. 물론 혈압약 중에서도 칼륨에 예민한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혈압약 드시면서 칼륨 많은 음식은 조심하세요라고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 먹고 점심에 고구마를 먹고 저녁에 과일로 바나나나 오렌지를 먹는 패턴은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높은 시간대에 칼륨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심장이 무거워지면서 피곤함, 근육 약화, 두근거림, 불안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느끼면 사람들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라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은 혈압약 복용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조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먹어야 안전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음식을 아예 끊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4가지 음식을 언제 먹으면 괜찮은지, 약 복용 후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몽은 다른 음식과 달리 조금 예외입니다. 자몽 속 성분은 24시간 이상 체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당일뿐 아니라 먹기 전날에도 자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은 그냥 자몽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짠 음식은 약 복용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약을 먹고 12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이완되는 시기인데 이 타이밍과 짠 음식이 겹치면 혈압이 출렁이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혈압약 복용자는 식사 자체를 조금 더 싱겁게 하거나 국물 요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짠 음식은 약과의 간격보다는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잔 정도로 줄이고 공복에 진하게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약과의 간격이 최소 3, 4시간은 필요합니다.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칼륨 음식은 점심 이후나 저녁에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는 약을 저녁에 드신다면 칼륨 음식은 낮 시간대에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간만 조금 조절하셔도 혈압약은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 먹으면서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4가지 음식 때문에 건강을 해쳤는지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생활 팁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4가지 음식을 설명드렸으니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왜 이 조합이 위험한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괜찮던데 혹은 내 주변엔 아무 일 없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왜 이런 조심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 70대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조절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지만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차올라 결국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심장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부정맥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날 아침 바나나를 2개 드셨고 저녁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문제 없었을 수 있지만 그날따라 몸 상태가 예민해져 있던 데다 혈압약을 먹고 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칼륨이 몰아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의사도 이런 날이 한 번만 와도 심장에 큰 부담이 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인데 평소 자몽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한 잔씩 갈아 드셨습니다. 혈압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서 측정해 보니 혈압이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서 상승해 있었습니다. 자몽 속 성분이 약의 대사를 막아버려 약효가 급격히 강해지면서 몸이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로 자몽을 완전히 끊고 나서야 다시 안정됐습니다. 본인은 자몽이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있었지 약과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한편 짠 음식과 관련된 문제도 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국물만 조금 먹었어요라고 흔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조금이 문제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생각보다 매우 많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 양이 혈압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부하를 줄이려 하는데 짠 음식은 그 순간 혈관을 쪼여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정반대의 힘이 부딪히는 거죠. 이는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혈압 변동폭이 커질수록 뇌혈관에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약보다 짠 음식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약을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과 카페인이 거의 동시에 혈관에 작용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불안해요라고 말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 약과 커피를 같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카페인은 약과 달리 즉각적으로 심장박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약효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과 겹치면 훨씬 강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은 괜찮았다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예민해진 날, 수면 부족인 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례들을 살펴보면 혈압약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약과 음식이 서로 만나 잘못된 작용을 일으키거나 평소대로 먹던 음식이 특정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약과의 조합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의 문제라기보다 타이밍의 문제, 조합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위험한 조합을 예방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 듣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피하거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변동이 훨씬 줄어들고 심장 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조금 조정해도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꼭 메모하거나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약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하루 중 같은 시간대에 복용해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침에 먹었다가 어느 날은 오후에 먹고 또 다음 날은 깜빡해서 저녁에 먹는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복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일정하지 않아서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요동치게 됩니다. 혈압이 출렁거리는 폭이 커질수록 심장과 혈관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알람을 설정하거나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아침 7시나 취침 전 같은 방식으로 강력하게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몽이나 카페인, 칼륨 많은 음식들은 시간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먹은 직후는 혈류 속으로 약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혈압약을 드신 다음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미지근한 차 정도만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식단 관리와 음식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피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금을 덜 넣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의 대부분은 국물 요리와 가공식품에서 발생합니다. 국물 있는 음식을 줄이고 젓갈이나 절임류를 자주 먹지 않는 습관만 길러도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외식을 할 때도 찌개보다는 구이나 볶음 종류를 선택하고 국물은 되도록 건더기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짠 음식을 먹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 적정 나트륨 섭취량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국물 한두 번만 덜어내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신 뒤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뛰는 느낌이 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커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약을 먹고 최소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커피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습관이 아니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자극이 훨씬 적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5번째는 칼륨 음식의 섭취량을 꼭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고구마, 오렌지 같은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혈압약 중에도 칼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에게 ARB 계열이냐, ACE 억제제냐, 칼륨 보존성 이뇨제냐라고 물어보면 약 이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중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신다면 칼륨 음식은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적당량을 먹는 건 괜찮지만 약 먹은 직후 대량으로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점심 이후로 칼륨 음식을 넘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6번째는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들이 자주 느끼는 증상 중 하나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피곤함, 가슴 중앙의 묵직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 그날 먹은 음식과 약 복용 시간을 함께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이 높아질 때, 자몽과 약이 섞였을 때, 카페인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 혹은 짠 음식이 혈압을 확 끌어올렸을 때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중 칼륨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내 몸은 약과 함께 관리하는 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약이 혈압을 조절해 주지만 그 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건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먹는 음식, 약 먹는 시간,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올 이런 것들이 혈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이 엉켜 있으면 혈압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동일한 약을 먹더라도 생활을 조금만 조정하면 혈압이 놀랍도록 안정되고 심장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호들, 즉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제로 혈압 변동이나 전해질 불균형, 약물 음식 상호작용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않고 즉시 원인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 어지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날 때만 잠깐 어지러운 건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느낌이 나거나 몇 초 동안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약효가 갑자기 강해졌거나 짠 음식과의 조합으로 혈압이 크게 흔들릴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이나 카페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런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박동입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쿵하고 한번 세게 뛰는 느낌이 들거나 박동이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과의 상호작용, 칼륨 증가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혹은 짠 음식 때문에 혈압이 급변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박동이 불규칙해지는데 이 상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가슴 중앙의 묵직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날카롭거나 찌르는 통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가슴 위에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짠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혹은 약 먹고 바로 커피를 마셨을 때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이 신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넘기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평소 하던 일을 하는데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잠을 충분히 자고 먹는 것도 괜찮은데 몸속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칼륨 수치가 올라갈 때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나 오렌지를 많이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당기거나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자주 나타날 때는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이 낮아져도 높아져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종류에 따라 칼륨을 배출하는 약도 있고 반대로 칼륨을 잡아두는 약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이나 다리 쥐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두통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두통이 자주 온다면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짠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요인으로 혈압이 출렁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의 두통은 혈압 변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이 잦아진다면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보고 필요하다면 약 조절을 위해 병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들이 한 번이라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약과 음식 간격은 어땠는가, 카페인이나 짠 음식은 먹지 않았는가, 칼륨 음식은 얼마나 먹었는가를 하나씩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더 민감한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혈압 관리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 자체가 중요한 건 맞지만 약을 보조해주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생활 관리입니다. 약만 잘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예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 혈압 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전날에만 재거나 몸이 이상할 때만 혈압을 측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매일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올라가고 잠을 못 잔 날에는 요동치고 날씨에 따라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취침 전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에 하루 2번 정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숫자가 조금 높거나 낮아도 하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며칠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왜 혈압 관리에 중요할까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몸속의 혈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혈압도 안정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혈압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2-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처럼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는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 유지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 조절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도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차게 달리거나 힘든 운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기능도 안정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정도 걷는 습관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간다든가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자는 날이 반복되면 혈압이 평균보다 높아지고 심장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이 안정되고 회복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잠들기 1시간 전 밝은 화면 줄이기, 무거운 식사 피하기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만 지켜도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는 분들은 수면 상태와 혈압 변화를 같이 기록해보면 자신의 패턴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즉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평소 혈압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반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짧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 몇 분간 눈을 감고 긴장을 푸는 습관, 혹은 음악을 듣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므로 작은 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혈압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1kg 감소할 때마다 혈압이 평균 1ml 수은주씩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체중은 혈압에 직결됩니다. 체중을 급격히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무게에서 2-3kg만 줄어도 혈압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식사를 조금씩 줄이고 짠맛을 줄이고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은 경우 혈압 증가와 직결되므로 평소 복부 비만이 걱정된다면 식단과 걸음수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혈압계를 반드시 두라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혈압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 가서 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에서 한 번 재는 혈압과 집에서 여러 번 재는 혈압은 다릅니다. 긴장 상태, 이동 상황, 스트레스에 따라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상에서는 낮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진짜 내 혈압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할 때는 항상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후 5분간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양팔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매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4가지 음식, 그리고 그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혈압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혈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오랜 생활 습관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안전해지고 혈관은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혈압약과 함께 피해야 할 4가지 음식입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 짠 음식, 진한 카페인 음료, 그리고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같은 음식들. 이 음식들이 모두 위험한 이유는 약의 작용을 뒤흔들거나 약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길을 막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성질 때문입니다. 혈압약이 하는 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균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답답하거나 몸이 축 처진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음식과의 조합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음식과 약의 간격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약과 바로 만나는 순간만 피하면 위험 요소는 크게 줄어듭니다. 자몽만큼은 예외이지만 카페인, 칼륨 음식, 짠 음식은 시간 조절만 잘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커피는 최소 2시간 뒤, 칼륨 음식은 3, 4시간 뒤, 짠 음식은 가능한 하루 전체에서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을 놓치고 약 먼저 드신 뒤 급히 먹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결국 생활입니다. 하루 2번의 혈압 체크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혈압은 매일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걷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혈압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자 심장을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몸의 경고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가슴의 묵직함,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근육 경련, 두통,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음식과 약의 조합이 잘못되어 몸이 즉시 반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야 하고 같은 신호라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꼭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혈압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동시에 방심했을 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최근에 혈압이 높아져 처음으로 약을 처방받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심장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혈압약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드린 4가지 음식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식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조절하고 타이밍을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먹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안정된 혈압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은 후 혹시라도 내가 이걸 잘못 먹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은 변화에 금방 반응하고 좋은 방향으로 습관을 바꾸면 혈압도 빠르게 안정됩니다. 여러분, 혈압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오랜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욱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